오늘의 주제는 자연의 주기와 질서입니다. 자연은 변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과학은 자연 속에 숨어있는 이런 질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주를 이해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고대인들이 가졌던 우주관을 알아보고 그들이 자연에서 찾아낸 자연의 주기를 생활에 활용한 사례로서 시간과 달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주기에는 밤낮의 효도로 관측되는 날이라는 주기와 달의 모양 변화로 관측되는 달이라는 주기, 그리고 계절의 변화로 관측되는 해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모두 지구나 달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날이라는 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날은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날의 기점은 문화권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루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하루의 시점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란 밤낮이 교대하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가 하루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건어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건어물을 이제 들판에 세워놓고 하루 중에서 그림자가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다음날 가장 짧아질 때까지가 하루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이유는 태양이 이제 남중을 하게 되면 머리 위에서 비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가장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다시 길어져요. 물론 정오가 남중하기 전에도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또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근원문은 바로 이제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오벨리스크가 또 해시계의 바늘이 바로 근원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날이라는 기준은 태양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지금 이 그림에서 태양이 이쪽이 낮입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요. 태양이 남중에 있을 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하니까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남중할 때까지 이 시간이 이제 하루가 되겠는데 이 하루를 진태양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태양일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이 궤도가 반경이 바뀌어요. 타원궤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태양일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 20일경이 가장 짧고 동지 무렵이 가장 긴데 한 30초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문제가 있겠죠. 시계를 만들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평균한 태양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평균한 값을 365로 나눠서 정해진 하루, 이것을 평균 태양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일은 평균 태양일이 되겠습니다. 자, 천문학적으로는 또 태양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별을 기준으로 하루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한번 자전을 이제 하죠. 한번 자전을 하는데 이때 공전 효과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중을 한 시점에서 지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다시 남중할 때까지는 사실은 360도보다 조금 더 돌게 됩니다. 이만큼의 각도를 무한히 이제 이쪽을 연장을 해보면 이제 더 돌아가게 되죠. 하루에 대략 한 1도 정도가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1도 정도를 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사실은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보다 약간 짧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는 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23시간 56분 4초가 지구의 자전 주기가 됩니다. 그러면 태양일은 이것보다 약 4분 정도가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기준으로 정해진 측정한 하루가 지구의 자전 주기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항성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항성일은 어떤 데 쓰이느냐? 천문학적으로 유용합니다. 별이 뜨는 시각을 보면은 별은 매일매일 이제 별을 기준으로 하루가 지났죠. 우리가 측정한 태양일로는. 그러니까 별은 하루가 23시간 56분 4초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4분을 더 지나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이 4분 정도 더 다음 날은 빨리 뜨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4분 더 빨리 뜨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4분씩 빨라지니까 한 달이 지나면 120분, 2시간 이제 별이 빨리 뜨게 되겠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6시간을 빨리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초저녁에 보이던 별자리와 그리고 이것이 6월에 보이는 별자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날이라는 것의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의 시작점이 언제냐? 뭐 태양이 떠오르는 때 또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제 좀 밝죠. 여명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밝아지기 전 새벽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실 하루의 시작점은 민족에 따라서 이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것은 정오입니다. 정오는 이제 태양이 남중을 했을 때고, 그때는 근원문의 길이가 가장 짧아질 때이기 때문에 가장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날짜가 정오를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면, 정오를 기준으로 뭐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정오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민족은 이제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기준은 자정이죠. 그것은 이것이 편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법적으로 분쟁이 없고 사람의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정을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하루의 어떤 시작점은 민족마다 달랐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대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 근대 그리스는 해 뜰 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고, 아라비아는 정오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질녘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도 이렇게 했고 이탈리아도 이 진통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새벽을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14세기 이전에, 그리고 14세기 이후에는 유럽이 자정을 기준으로 했고, 오늘날까지 이제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이제 정오가 사실 측정이 가장 쉽다 그랬죠. 그래서 1924년까지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시계 천문시는 정오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이것도 그 이후에는 일상에서 쓰고 있는 시간과 맞춰서 이제 자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라는 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1년, 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또 1년의 시작점은 어떻게 정해졌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의 길이를 측정하려면 역시 근원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원문의 그림자가 1년 중 가장 짧아졌을 때가 바로 하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짧아질 때까지의 날수를 세면 그것이 1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원문이란 이제 뭐 해시계의 바늘 같은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오벨리스크가 바로 근원문이 되겠습니다. 이 근원문의 그림자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이 이제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워놓은 것을 이제 근원으로 사용하면 1년의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의 길이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도 있고 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 해를 태양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태양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서 다시 그 위치까지 올 때 이것이 1태양년이 되겠습니다. 365.24219878일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별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재는 것입니다. 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위치까지 돌아올 때 이것이 이제 1항성년이 되겠습니다. 이 1항성년은 365.26360421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0.01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항성년은 태양년보다 약간 더 깁니다. 그 이유는 춘분점을 이렇게 처음에 기준점이 춘분점이 되는데 춘분점이 천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조금씩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춘분점의 이동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점은 문화권마다 달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한 해의 시점을 시리우스가 동턱이든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시점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시리우스를 이제 이집트에서는 신성시했는데 그 이유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알아시켜주는 중요한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춘분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지를 이제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날이라는 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날은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날의 기점은 문화권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루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하루의 시점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란 밤낮이 교대하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가 하루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근어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어문을 이제 들판에 세워놓고 하루 중에서 그림자가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다음날 가장 짧아질 때까지가 하루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이유는 태양이 이제 남중을 하게 되면 머리 위에서 비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가장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다시 길어져요. 물론 정오가 남중하기 전에도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또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근어문은 바로 이제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오벨리스크가 또 해시계의 바늘이 바로 근어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날이라는 기준은 태양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지금 이 그림에서 태양이 이쪽이 낮입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요. 태양이 남중했을 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하니까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남중할 때까지 이 시간이 이제 하루가 되겠는데 이 하루를 진태양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태양일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이 궤도가 반경이 바뀌어요. 타원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태양일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 20일경이 가장 짧고 동지 무렵이 가장 긴데 한 30초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문제가 있겠죠. 시계를 만들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평균한 태양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평균한 값을 360으로 나눠서 정해진 하루, 이것을 평균 태양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일은 평균 태양일이 되겠습니다. 자, 천문학적으로는 또 태양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별을 기준으로 하루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한번 자전을 이제 하죠. 한번 자전을 하는데 이때 공전 효과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중을 한 시점에서 지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다시 남중할 때까지는 사실은 360도보다 조금 더 돌게 됩니다. 이만큼의 각도를 무한히 이제 이쪽을 연장을 해보면 이제 더 돌아가게 되죠. 하루에 대략 한 1도 정도가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1도 정도를 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사실은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보다 약간 짧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는 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23시간 56분 4초가 지구의 자전 주기가 됩니다. 그러면 태양일은 이것보다 약 4분 정도가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기준으로 정해진 측정한 하루가 지구의 자전 주기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항성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항성일은 어떤 데 쓰이느냐? 천문학적으로 유용합니다. 별이 뜨는 시각을 보면은 별은 매일매일 이제 별을 기준으로 하루가 지났죠. 우리가 측정한 태양일로는. 그러니까 별은 하루가 23시간 56분 4초로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4분을 더 지나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이 4분 정도 더 다음날은 빨리 뜨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4분 더 빨리 뜨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4분씩 빨라지니까 한 달이 지나면 120분, 2시간 이제 별이 빨리 뜨게 되겠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6시간을 빨리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초저녁에 보이던 별자리와 그리고 이것이 6월에 보이는 별자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날이라는 것의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의 시작점이 언제냐? 뭐 태양이 떠오르는 때 또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제 좀 밝죠. 여명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밝아지기 전 새벽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실 하루의 시작점은 민족에 따라서 이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것은 정오입니다. 정오는 이제 태양이 남중을 했을 때고, 그때는 근어문의 길이가 가장 짧아질 때이기 때문에 가장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날짜가 정오를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면, 정오를 기준으로 뭐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정오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민족은 이제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기준은 자정이죠. 그것은 이것이 편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법적으로 분쟁이 없고 사람의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정을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하루의 어떤 시작점은 민족마다 달랐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대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 근대 그리스는 해 뜰 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고, 아라비아는 정오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질녘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도 이렇게 했고 이탈리아도 이 진통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새벽을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14세기 이전에, 그리고 14세기 이후에는 유럽이 자정을 기준으로 했고, 오늘날까지 이제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이제 정오가 사실 측정이 가장 쉽다 그랬죠. 그래서 1924년까지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시계, 천문시는 정오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이것도 그 이후에는 일상에서 쓰고 있는 시간과 맞춰서 이제 자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라는 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1년, 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또 1년의 시작점은 어떻게 정해졌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의 길이를 측정하려면 역시 근어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어문의 그림자가 1년 중 가장 짧아졌을 때가 바로 하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짧아질 때까지의 날수를 세면 그것이 1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어문이란 이제 뭐 해시계의 바늘 같은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오벨리스크가 바로 근어문이 되겠습니다. 이 근어문의 그림자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이 이제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워놓은 것을 이제 근어문으로 사용하면 1년의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의 길이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도 있고 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 해를 태양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태양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서 다시 그 위치까지 올 때 이것이 1태양년이 되겠습니다. 365.24219878일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별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재는 것입니다. 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위치까지 돌아올 때 이것이 이제 1항성년이 되겠습니다. 이 1항성년은 365.26360421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0.01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항성년은 태양년보다 약간 더 깁니다. 그 이유는 춘분점을 이렇게 처음에 기준점이 춘분점이 되는데 춘분점이 천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조금씩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춘분점의 이동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점은 문화권마다 달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한 해의 시점을 시리우스가 동턱이든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시점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시리우스를 이제 이집트에서는 신성시했는데 그 이유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알아시켜주는 중요한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춘분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지를 이제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기년법이란 어떤 기원 원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기년법은 정치적이나 종교적, 천문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이 기년법은 서기입니다. 서기는 예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년법입니다. 불기는 스가모니의 불멸일을 기준으로 지정해진 기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력의 기원은 헤지라입니다. 헤지라는 서기 622년 7월 16일을 기원 원년 1월 1일로 해서 정해진 기년법이 되겠습니다. 서기에서 이슬람력으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서기에서 621을 빼면 이슬람력의 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력은 태엽력을 사용하겠는데 태엽력이라는 것은 1년이 354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에 비해서 11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제 해가 갈수록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의 하루는 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기 2013년이라고 하면 이슬람력으로는 1434년이지만 그러나 11월 5일 저녁이 되면 1435년이 됩니다. 또 올해가 서기 2020년인데 이것을 이슬람력으로 환산하면 2020에서 621을 빼면 1398이 됩니다.
그리고 이 1398을 다시 354일로 나누고 그리고 남는 날짜 11일을 곱하면 43이 나오는데 이 43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슬람력으로 1441년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기원 원년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주로 신화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대 로마에서의 기원 원년은 기원전 753년이었습니다. 이 해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로마를 건국한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단기는 기원전 2333년을 기원 원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군이 조선을 건국한 해가 되겠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가 공식연호로 단기를 정했습니다만 1961년까지 사용하고 62년부터 서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력이나 이런 유대력의 기원 원년은 천지가 창조된 해입니다. 그 해는 기원전 3761년 10월 7일 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원 원년으로 해서 사용하는 기념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이라는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한 달의 길이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의 시작점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달과 하늘의 달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발음이 똑같고요. 이 달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달력의 달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늘의 달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말뿐만이 아니라 영어의 이 만스도 문에서 발생됐습니다. 또 서부 아메리카 인디언의 경우를 보면 많은 달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여러 달을 의미합니다. 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망월과 항성월입니다. 상망월이란 달의 위상변화 주기라고도 하는데 1상망월은 29.530591입니다. 이 상망월이라는 것은 여기 태양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 주위를 달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죠. 그럴 때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가서 다시 이제 같은 위치까지 올 때까지가 상망월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사기거든요. 사긴 위치에서 다음 사기 될 때까지가 상망월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공전주기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항성월은 달의 공전주기를 항성월, 이렇게 잰 날수를 이제 항성월이라고 해요. 항성월은 27.32166일입니다. 자, 그럼 항성월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태양이 아니라 멀리 있는 별을 기준으로 해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위치까지 오는데 이때는 상망월보다 시간이 한 이틀 정도 덜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한 달 동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돌아와서 다시 그 위치에서 또 태양으로부터 돌아간 거리를 더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 한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상망월은 항성월보다 2일 정도가 더 깁니다. 자, 그러면 상망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의 모양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달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짧은 시간 안에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 달이 있는데 태양은 이쪽에 있어요. 그럼 태양에서 오는 빛이 달을 비춰서 밝게 빛나지만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기 되겠어요. 또 월령이라는 날짜로 세는데 달 나이로 0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4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달은 이제 계속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아가니까 달은 옆면이 이제 비스듬하게 밝게 보입니다. 초승달이 되겠죠. 그리고 8일 정도가 되면 반쪽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상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월령 11일 정도가 되면 약간 반달에서 볼록해집니다. 이런 달을 철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은 이제 반대쪽에 있게 되겠죠. 지구와. 그래서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령 19일이 되면 이제 반대쪽으로 또 볼록한 7월 철월이 되겠죠. 그리고 월령 23일이 되면 이제 다시 하얀 달이 되겠습니다. 반달인데, 그리고 월령 26일이 되면 이제 검은 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이 주기를 상망월이라고 합니다. 영어 달 이름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1월은 제뉴얼인데, 제뉴얼이는 문지기 신 야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야누스는 로마 신화의 고유한 신인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 신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문으로 나가는 사람을 다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달인 1월을 야누스의 달로 정한 이유는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해를 맞이한다, 이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은 페브루아리인데 정화하다는 라틴어 페브루아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원래 2월은 이제 로마 달력에서 1년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액땜을 하고 정화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이런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3월은 로마의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마르스의 달이 되겠습니다. 4월은 라틴어로 열다는 뜻으로 아브릴레가 있는데 꽃봉오리가 열리는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5월은 노인들에게 바쳐진 달, 또 꽃의 여신 플로라에게 바쳐진 달이라고도 합니다. 마이오레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6월은 이제 주피터의 부인인 주노에 바쳐진 달입니다. 그리고 줄라이는 신격화된 로마의 이제 집정관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바쳐진 달입니다. 바로 이제 이 양력을 처음 도입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기려서 붙여진 이제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바쳐진 달입니다. 그래서 오거스트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september는 라틴어 septem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 septem은 7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9월이 7월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 이제 마지막 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월은 역시 라틴어 옥토 8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라틴어 노베메에서 유래했습니다. 9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월은 라틴어 데셈 10입니다. 10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숫자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전에 달 이름들에는 신들의 이름이 이제 붙어 있거나 특별한 이제 헌정된 장군이나 황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대부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이제 그것을 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신화에만 등장하는 고유한 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누스를 들 수 있는데요. 야누스는 이제 만물의 시초를 주관하는 신이요, 문지기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야누스는 이제 두 얼굴의 신이죠. 그래서 앞과 뒤를 다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문지기 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또 플로라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이제 꽃과 열매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과축과 목장을 주재하는 여신 팔레스가 있고 또 토지 경계의 신 테르미누스가 있다든지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신은 이제 키르누스인데 키르누스는 바로 로마의 시조인 로물루스를 신격화해서 받들고 있는 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일과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위는 주라고 할 수 있지만 주는 자연의 주기에서 온 단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는 어떻게 정해졌으며 왜 7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요일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고 그 순서는 또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라는 주기는 자연으로부터 온 주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의 길이는 문화권마다 달랐습니다. 주 7일을 선택한 민족은 유대인이나 터키나 바빌로니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는 주 8일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나 동양에서는 이제 주 10일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순이라는 단위를 많이 썼는데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으로 나눴습니다. 주 7일요일제가 널리 쓰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주 7일요일제가 시행됐습니다. 유대력에 기초해서 주 7일 제도가 다르게 접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첫째 날을 일요일로 정했는데 그리고 휴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태양신의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주일이 아니라 로마에서 시행한 것은 태양신의 날이었습니다. 요일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요일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1월 5성에서 왔습니다. 1이라는 것은 태양을 말하고 월은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5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 행성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7개의 천체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양과 달이 행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고대인들은 천동설을 믿었고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에는 태양과 달도 일종의 행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늘에서 가장 밝은 7개 행성의 이름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들은 신화에서 신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화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는 태양신은 사마스입니다. 그리고 달의 신은 신이죠. 그리고 화성은 네르갈, 수성은 나부, 그리고 목성은 마르둑입니다. 그리고 금성은 이슈타르, 그리고 토성은 니니브입니다. 자, 이런 이름들이 이제 신들의 이름이고 주요한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이제 신들의 이름을 잠깐 보면은 영어의 사실은 썬데이라는 말은 이게 태양 선에서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만데이는 문에서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튜즈데이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튜즈데이도 그렇고 웬즈데이, 서즈데이, 프라이데이 이 이름들이 다 낯설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들으면 웬즈데이라는 말은 이제 독일어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독일어에는 보탄이라는 이제 이 게르만 신화의 주신이 보탄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고도 보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탄의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서스데이인데 이게 영어 고어는 토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이죠. 바로. 그래서 독일어 고어도 이제 도너나 토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영어나 독일어는 다 게르만족이에요. 그래서 게르만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따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만 신화에서 미의 여신이 프레이야예요. 프레이야. 그래서 이 프라이데이가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터데이는 조금 이제 낯설 수도 있는데 영어에 이제 세턴에서 왔다고 볼 수 있고 고어에서 그리고 세턴은 이제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로 이제 토성이죠. 사투르노스에서 온 신화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고어에서는 사투르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은 이름은 세터데이는 바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왔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이 신들은 전부
게르만 신화에서 온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들은 이제 여기서 목성인데 영어로 주피터고 바빌로니아 신화의 주신 마르둑이죠. 마르둑은 역시 이제 주신인데 이 주신은 전 세대 신을 타도한 신이에요. 그래서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이제 권자에 오른 그런 신이죠. 제우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피터도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젊은 신이 이제 그 앞세대 신을 몰아내고 주신의 자리에 오른 신이거나 아니면 또 제우스는 한편으로는 이제 천둥의 신입니다. 토르도 역시 천둥의 신이에요. 그래서 게르만 신화에서 그래서 이제 이 목성은 이제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크고 그 중에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가장 밝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금성 다음으로 밝을 정도로 밝은 행성이고 유유자적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너무 빨리 이제 주신이 움직인다는 건 약간 경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보탄이라는 이름은 사실 수성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전령의 신이에요. 그런데 게르만 신화에서는 주신이에요, 보탄. 물론 이제 이 신이 이 행성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주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볼 때는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건 좀 경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이름이 좀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비너스가 되겠는데 미의 여신이죠. 역시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도 이슈타르 미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베누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게르만 신화에서는 이제 프레이아 역시 미의 여신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금성이 가장 밝은 행성인데 주신이 아니고 미의 여신이냐? 별이 밝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미의 여신에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금성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행성,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행성이고, 그리고 태양이 치면 좀 있다가 지고, 태양 뜨기 전에 먼저 뜨고, 뭔가 이제 주신이라고 보기에는 태양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주신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요일 이름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일의 순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서라는 것은 요일의 첫날이 첫 요일이 월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뭐 월화수목금토일이든 일월화수목금토일이든 왜 그 순서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요일의 순서를 처음 이제 정한 것은 이집트 점성술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이제 지구에서 먼 순서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 화, 일, 금, 수월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는 순서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뭐 일요일 제일 먼저 온다 하더라도 태양 다음에 달이 온다. 그것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는 순서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왜 다음에 화요일이 오느냐? 그 다음에 왜 수요일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이제 이집트 점성술에 따지면 토, 목, 화, 일, 금, 수월인데 이것은 이제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 토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토성이 제일 멀리 있느냐? 그리고 달이 왜 제일 가까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실 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 전체들의 위치가 매일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별자리를 배경으로 해서 보면은 계속 움직여가요. 우리는 행성이나 별이나 태양이나 달이 전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별자리도 마찬가지다. 별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7개 천체들은 그 별자리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별자리에 있는 별들은 서로 간의 위치가 바뀌질 않는데 이 천체들은 그 위치가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천체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매일매일. 그러다가 이제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지구보다 지구가 이제 바깥에 있다 보니까 수성이나 금성보다는 그 위치가 서로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뭐 화성보다 이제 앞질러 가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역행의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속도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늘 전체를 한 바퀴 돌아가는데 가장 빨리 돌아가는 게 달입니다. 달은 30일 만에 하늘을 한 바퀴 돌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수성은 80일 만에 돌아가고, 근데 지구는 365일 만에 돌아가고, 사실은 지구는 모르죠. 그때는 안 보이니까. 그게 태양이 지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별자리에 대해서 365일에 한 바퀴를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천체는 토성이라는 거죠. 토성이 가장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목성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게 토목, 화일, 금수, 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위치에 이제 목성이 아니 태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행성의 순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까운 행성의 순서. 아니, 지구,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에서 생각했을 때, 태양에 생각했을 때 같은 가까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신들의 지배하는 시간을 이제 정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시간을 맡아서 이제 관리해야 될 신들의 순서를 이제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의 신이 누구냐면 사투르누스예요. 사실은 사투르누스는 시간의 신이 아니라 농경의 신인데 이게 이제 발음이 비슷해 가지고 좀 이제 헷갈려서 나온 이름이기도 해요. 어쨌든 사투르누스가 이제 시간의 신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신 이제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이제 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이제 돌아가면서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목성, 그 다음은 화성 이런 식으로 이제 순번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이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하루를 그 순서대로 이제 차례대로 1시간씩 이렇게 배당을 해서 당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목, 화일, 금수, 월 하고 나면 다시 토목, 화일, 금수, 월 또 토목, 화일, 금수, 월 이렇게 해서 24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처음부터 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 화일, 금수, 월, 토목, 화일, 금수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루 중에 이제 대표하는 지배하는 신은 맨 첫 시간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신들의 이름을 호명해 보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로 요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달력에 요일을 도입한 것은 효종 때라고 해요. 그래서 효종 4년 1653년에 시행했던 이 시언력에서 처음으로 요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간과 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자정으로 하고 하루의 길이는 24시간으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의 시점을 정하고 하루를 분할하는 방법을 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시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그리고 세계시란 무엇이고 협정세계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시행된 시법은 부정시법과 정시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시법이란 이 시간의 길이가 주와 야, 그러니까 밤낮이 다른 그런 시법이 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중세시대에는 이런 부정시법을 쓰다가 14세기 이후에는 주야의 시간이 같은 정시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루를 이제 주와 야로 나눈 이분법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도 있고 또 12분법으로 12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하루를 24로 나누는 24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과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시각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시각이란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간격을 의미합니다. 인터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2시에 만나자고 할 때는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문학적으로 시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시각은 항성시와 태양시가 있습니다. 항성시는 1항성일을 24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1항성시가 되겠습니다. 이 항성시는 평균 태양시보다 약간 짧습니다. 그리고 태양시는 태양일을 24로 나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태양일을 24로 나눈 진태양시가 있을 수 있고 평균 태양일을 24로 나눈 평균 태양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태양시 또는 이제 우리 겉보기 태양시, 시태양시와 평균 태양시의 차이를 균시차라고 하는데 이 균시차는 계절에 따라 약 15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시차가 최대로 커지는 경우는 2월 12일경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로 최대로 커지는 경우는 11월 3일경이 됩니다. 시계는 시간이나 시각을 재는 도구입니다. 고대에는 이제 해시계와 물시계를 많이 썼는데 해시계는 시각을 측정합니다. 태양의 위치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시계는 그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즉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안에 담은 모래가 흘러내리는 시간 또는 물이 흘러내리는 시간, 이것을 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이제 물시계나 모래시계, 불시계를 사용했고 서양에서는 해시계를 사용했는데 이제 한쪽은 시간을 측정했고 한쪽은 시각을 측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이제 기계시계가 쓰이면서 이제 전부 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원자시계가 이제 마찬가지로 시간을 측정하고 가장 정확한 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시각을 측정할 때 이 시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측정했냐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지점의 평균 태양시를 우리는 지방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국가나 넓은 지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방시를 우리는 표준시라고 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라마다 표준시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세계시라고 하는데 이 세계시는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태양시를 측정하게 되고 그 태양시를 이제 이 자오선을 정할 때 경도 0도로 정해진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영국의 그리니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표준시, 이것을 GMT라고 하고 또 이것을 세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타임이라 해서 UT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이제 이런 시각은 천문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죠. 천문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천문시보다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각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 표준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계를 평균을 해서 구한 시각, 이것을 이제 국제 원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여 개의 세슘 원자 시계를 평균한 값으로 정해진 이 시각은 이제 천문시보다 더 정확한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제 원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각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문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간을 점점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각을 측정하는 기술이 발전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자시계는 천문시보다 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천문시에 근거해서 측정한 정도 영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이 이제 세계시가 되는데, 또 이 원자시계를 가지고
측정해진 이런 시간은 이제 인공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인공시를 이제 300여 개의 원자시계를 평균을 해서 구한 국제 원자시를 TAI라고 하는데, 이 국제 원자시와 그리고 세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에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천문시 자체가 지구의 이제 자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정한 세계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협정세계시라고 합니다. 이 협정세계시는 국제 원자시와 이 세계시 사이에 생긴 오차를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아무리 원자시계가 정확하더라도 그 시간에 맞추게 되면 자연의 시간하고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국제 원자시를 이제 전문시에 자꾸 맞춰서 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세계시를 협정세계시, UTC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이를 어떻게 보정하느냐? 그 차이를 이제 초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시와 그리고 세계시 사이에 벌어지는 이 오차가 0.9초를 넘게 되면 1초를 빼주거나 더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더하거나 빼주는 초를 윤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초를 이용해서 이제 천문시와 인공시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윤초는 이제 12월 31일 자정에 또는 6월 30일 자정에 더하거나 빼주는데, 일반적으로는 빼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문시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초는 빼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